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겪었던 끔찍했던 경험담이 있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이며 연도로는 아마 20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원룸에서 생활을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었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노력을 했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금세 30대가 되었고 제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다 보니 원룸 월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몸이지만 늘 피해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범죄의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첫 번째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박수호 씨 되시죠? 저는 보험 마케팅 팀장 김용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고객님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벤트 상품 고지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보험은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에 실비보험과 일반 암보험 두 가지를 가입했던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형편에 갑자기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당자에게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고 며칠이 지나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죠. 인터폰을 보니 문 밖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앞전에 저희 팀장님과 통화하셨죠?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남자 직원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짜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일반 택배도 아닌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전달까지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직원을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시발점이 된 건지 그 후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세요? 저 이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원. 본인 말로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2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층간 문제로 다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시끄럽게 한 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 사라졌고 저는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려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황당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살던 아랫집은 대략 한 달 전부터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차 한 대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끝부분에 제 팔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른 타세요. 운전자는 젊은 여자였었는데 제 팔을 잡더니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제가 출근이 급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고, 그때는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단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생각은 달라졌고, 이게 어쩌면 계획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와 같이 시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이 늦는 바람에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집 근처의 마트를 들렀는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수호야, 너 지금 어디야? 아, 지금 집 근처 마트거든. 많이 늦었지? 먹을 것 좀 사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전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거든? 근데 너 이름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조금 전 친구가 담배를 피러 1층으로 내려갔었는데 남자 둘 그리고 여자 하나가 주차장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담배를 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호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며칠 전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남자가 떠오르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야, 너 잠깐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저는 혼자보다 친구와 같이 들어가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친구를 마트 앞으로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친구가 말했던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여자 한 명만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저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던 그 여자더라고요. 그걸 보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집 앞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 분명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일단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친구네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그렇게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아는 형님이 친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님이 제 사정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호 씨,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형님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게 보험회사 부서 중에 고객 DB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간혹 고객 정보를 팔아 뒷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걸리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또 이게 몰래 정보를 빼내다 보니 알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보를 구매하는 업자들의 정체가 병원 관계자 또는 장기 매매 브로커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나이와 고객의 건강 상태, 그리고 최근에 방문했던 병원 기록까지 참고한 뒤 리스트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객 정보를 넘기게 되면 리스트에 나와 있는 후보는 표적 납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보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게 갑자기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사실이 진짜 표적 납치 대상이 되었던 거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벤트 당첨권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그런 이벤트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었죠. 결국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몇 달 뒤 다른 곳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또
보험사끼리 몰래 공유를 한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불안에 떨며 지냈지만 다행히 그 후로는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가족도 없고 갑자기 사라져도 누구 하나 신고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이 사건은 10년도 넘은 일이라 납치 방법들이 매우 단순하지만 요즘은 하나부터 10까지 치밀하게 접근을 할지도 모르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